지금 클럽하우스랑 카카오음에서 동시에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모티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7시가 됐으니까 바로 좀 시작을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오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소셜 데이팅 혹은 매칭이라고도 하고 데이팅 앱이나 데이팅 어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물론 그거 그냥 어플? 혹은 데이팅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이 데이팅 관련된 부분이 언뜻 듣기에는 그냥 장르의 하나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넣기가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공을 하느냐 아니냐는 어플이나 서비스마다 다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특색을 다양하게 넣기도 하는데요. 소셜 데이팅 앱이라는 것이. 근데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잘 들어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꼭 데이팅에 관심이 있다, 커뮤니티나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일단은 도전을 해보는 장르 중에 하나기는 하거든요. 이 소셜 데이팅이나 매칭 어플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에 엄청 많이 제가 쓰지는 못했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볼 거고, 사실 이 소셜 데이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이전에 있었던 조금 고전적으로 말하면 짝짓기라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나서 차츰 이런 앱이나 어플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이 점점 진화를 했는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MZ세대 관련해서는 사실 예전에 MZ세대 세션이 있었지만 막 MZ세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이 MZ세대의 특징이랑 그다음에 이런 소셜 데이팅이나 매칭이 만나서 지금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트렌드까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데이팅 앱을 먼저 도전을 해보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소셜 데이팅, 소셜 매칭 이렇게 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소셜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어떤 네트워킹이나 인간관계를 넓힌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확장이 되어 있어요. 남녀가 만난다 보다는 사람을 만난다, 친구를 사귄다, 동네 친구를 만난다,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따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나 커뮤니티 관련 세션도 했었는데 그때 자세히 얘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커뮤니티 관련된 플랫폼은 꼭 데이팅 혹은 남녀 관련된 이슈를 거치게 되기도 해요. 그게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보면 직면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나 혹은 꼭 나쁜 의미가 아니더라도 꼭 넘어야 하는 어떤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서요. 오늘 목차는 일단은 이제 이런 데이팅 앱에 관련된 투자가 굉장히 크게 돌아가고 있어서 잠깐 그런 투자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짝짓기 프로그램이 이런 어떤 핸드폰, 스마트폰의 어플로 나오기 이전부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알거나 혹은 프로그램으로서 진화를 했는지, 그게 서비스나 비즈니스였는지 그런 걸 얘기를 드리고 나서요. 그리고 이 매칭이나 데이팅 어플에 대한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들, 그리고 MZ세대와의 특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또 오늘도 살짝 1시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은 내용이 압축되는 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투자 관련된 얘기를 살짝 드려보면은, 올해 초에 2월 정도에 하이퍼 커넥트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스타트업인데 틴더라는 해외의 이런 데이팅 어플,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도 계실 거지만 이런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데이팅 어플에서 2조의 인수가 됐어요. 1억 9,330억 원의 인수가 됐는데, 이게 사실 특이했던 거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해외 기업의 2조라는 커다란 규모로 인수가 되는 거가 사실 많이 없었거든요, 현재까지. 우아한 형제들이라든지 몇 개 유명한 부분들은 있어요. 유명한 기업들은 있고 유니콘 기업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올해 초에 이제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이 하이퍼커넥트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근데 이 회사가 내놓은 서비스가 아자르라는 서비스고, 이게 주로 해외에서의 사람을 만나거나 친구를 사귀는 영상통화를 통한 그런 서비스인데, 갑자기 이제 2조 원의 인수가 됐다라고 올해 초에 뉴스가 뜨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해외로 서비스가 되어 있는 어플이 이렇게까지 성공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어떤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났고,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도 해외로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 많은 금액으로 인수가 되기도 하는구나. 뭐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국내에 인수되거나 해외 기업이 해외에 인수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인수되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사실 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요, 뭐 그다음에 배달통이나 요기요처럼 딜리버리 히어로즈 코리아에 이제 속해 있는 여러 그 음식 배달하는 어플이나 서비스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해외와의 인수라든지 엑시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어떤 희망을 많이 안겨줬던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클럽하우스가 이제 유행을 했던 게 한 1월, 2월 이때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런 하이퍼 커넥트는 과연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잘 했는가, 왜 틴더에 인수가 됐는가, 이런 주제로 클럽하우스에서 방이 많이 열리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올해에 여기 말고도 하이퍼 커넥트 말고도 우리나라 이제 회사이면서 우리나라 기업이면서 해외에 뭐 몇십억 원, 몇백억 원 투자를 받은 이제 기업들은 좀 있지만 특히 올해 초에 이런 데이팅 서비스이면서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그런 어떤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틴더도 잘 나가는 와중에 또 이렇게 국내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됐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이 몇 조라는 단위로 팔린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사람들도 고무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사실 초반에 이 방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소셜 데이팅이나 소셜 매칭이라는 관련된 내용에서 이것들이 소셜 디스커버리라는 친구나 어떤 사람 관계나 네트워킹을 발견해가는 그런 쪽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한테도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보다는 그동안 투자를 받아온 것들의 많은 주류를 생각해보면 정말 음식 배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있고 상품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관련된 서비스도 몇 조에 가까운 투자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다가오고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게 된 거죠. 특히 이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갔다, 뭐 이렇게 잘 팔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코로나여서 이런 소셜 데이팅이나 소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이 굉장히 잘 되기도 했는데,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반적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15% 정도 이용률이 늘어났다고 해요. 이런 이제 데이팅이나 매칭에 대해서. 뭐 그리고 막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다운로드를 하는 것도 뭐 5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5조는 아니고 50억이었나? 제가 이따가 숫자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엄청난 숫자로 다운로드도 일어나고 있고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어떤 어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뜯어보고 하기 전에 짝짓기라는, 그러니까 소셜 매칭, 소셜 데이팅이라고 우리가 이제는 영어로 말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뭐 고전적으로 말하는 그런 짝짓기라는 순우리말인 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화를 됐는지를 보면서 데이팅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단어를 쓰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를 서로 가늠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 옛날에 사랑의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텔레비 프로그램이.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단어가 사랑의 짝대기거든요. 그래서 남자 A가 여자 A한테 화살표를 보내지만 여자 A는 또 남자 B에게 화살표를 보내면서 그게 매칭이 되는 거를 TV로 보여주는 것들이 예전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있었죠. TV 프로그램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짝짓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처음에는 이제 일반인과 일반인을 연결하는 것이 이 사랑의 스튜디오라는 것의 컨셉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뭐 드라마틱한 것들이 TV에서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 그 외에도 점차 이제 TV 프로그램들이 진화를 하면서 일반인과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과 스타가 같이 어떤 만나서 이제 방송 속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든지요. 아니면은 스타와 스타가 만나서 뭐 동거를 하거나 혹은 연인이 되어 보거나 혹은 연인도 1대1이 아니라 다대다로 만나서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이제 같이 뭐 재미있는 대화를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안에서 이제 점점 관찰 예능들도 시작을 했죠. 뭐 예를 들면 뭐 6-7명의 남녀가 한 공간에서 같이 있으면서 뭐 하트 시그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해외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으니까 서로 벤치마킹을 하면서 방송이 제작이 됐겠지만, 그런 식으로 1대1이나 단순히 다대다로 한순간 보여지는 게 아니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떤 프로그램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다방이라고 해서 소개팅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2018년에 있었고요. 점점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는 남녀가 나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조금 매칭을 해주고 그 순간에 어떤 극적인 장면이나 드라마틱한 거 보여줬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진화해서는 이제 뭐 동거 혹은 돌싱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도 정말 부담이나 위화감 없이 다루면서 그 사람들이 또 같이 대화를 나누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그리고 예전에 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관련해서는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방송들이 나왔고, 그 방송들이 점점 컨텐츠로 이루어지면서 단순히 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말고도 그 안에서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연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컨텐츠들이 좀 진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사랑의 짝대기라고 예전에는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뭐 하트 시그널이나 뭐 선다방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컨셉들을 거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성 중심, 뭐 남성 중심 이런 것들보다는 같이 어우러져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 뭐 그 프로그램들에 또 PPL이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같이 섞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이제 뭐 개방적인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예전에는 단순히 지상파, 공중 이제 이 일반적인 방송에서 진행이 됐던 것이 이제는 케이블이라든지요, 그다음에 OTT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들에서 이런 뭐 소셜 데이팅이나 혹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짝짓기라는 단위에서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의견도 분분하죠. 이런 거를 좀 거부감 있게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고,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인이었는데 팬이 굉장히 많이 생기시거나 그런 혹은 이제 인플루언서로 등장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매칭이 아니라 소개팅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왔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공감을 하거나 혹은 뭐 지원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렇게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하던 컨텐츠들이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또 이쪽으로 들어온 거죠.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제 뭐 SNS 관련된 세션을 할 때, 그때는 스마트폰 얘기보다는 뭐 정말 옛날에 프리첼이라든지 하이테 천리안이나 아니면 지금에 이르는 어떤 SNS들에 이르는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채팅류의 역사에서도 남녀 관계는 꼭 등장을 했어요. 오히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나 커뮤니티를 다루면 그 서비스나 그 어플이나 비즈니스에서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남자가 여자를 찾고 여자가 남자를 찾는 대화가 꼭 이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제가 카카오의 초창기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뭘로 만들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플을 다운로드를 받고 직접 이제 다 같이 다른 동료분들과 써보고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조금이라도 대화가 들어가는 어플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반드시 남녀 관계를 추구하는 혹은 뭐 그런 사용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특화된 서비스들이 꼭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거는 조금 번외이지만
우리나라는 카톡을 많이 쓰니까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아이디를 뭐 교환을 하자라고 할 때 이제 카카오톡을 쓰기보다는 카카오톡은 나의 정보가 드러날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해서 라인이나 다른 이제 다른 서비스 아이디를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일본은 라인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카카오톡도 알려져는 있어요, 서비스가. 그러다 보니까 주요 커뮤니케이션은 라인으로 하는데 조금 몰래 뭔가 사람 만나고 싶다 하면은 오히려 일본에서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유를 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연락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이제 당시에 서비스 모델이나 그런 걸 보면서 많이 검색을 해봤었는데 그런 식으로 나의 주된 커뮤니케이션과 혹은 이런 만남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좀 나누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서비스, 소셜 데이팅이나 소셜 매칭 관련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뭐 이제는 단순히 그 어플에 가입을 해서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말고도 뭐 매력적인 프로필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혹은 나의 정보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람들과 많이 대화하려면 어떨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팁들도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의 세션을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과거에 어땠나 좀 검색들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팁에 대한 뭐 이렇게 하면 많은 뭐 좋아요를 받을 수 있어요 라든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이상형을 찾을 수 있어요 라는 팁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유지가 되는 거는 반드시 여기에 돈을 쓰는 남녀가 존재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서비스에 따라서는 이거는 여성분들은 뭐 가입자가 뭐 이 정도 있고 남자분들이 가입을 하니까 남자분들이 돈을 많이 쓰지 않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서비스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떤 성별이 어떻게 돈을 쓴다 보다는 이 안에서 결국은 비즈니스가 성립을 하고 있고 가장 사람의 본능,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남녀가 만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 10년 전 정도에 이런 스마트폰이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올 때에는 초창기에는 랜덤한 남녀의 만남, 뭐 예를 들면 랜덤한 채팅처럼 어떤 정보가 없이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들이 주를 이뤘었고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우면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져 있고 단순히 뭐 거리 같은 물리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만들거나 그룹핑하기 쉬운 내용이 아니라 취향이 어떤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스타일이 어떤지 그리고 이따 이야기 드리겠지만 점수를 매기거나 하는 식으로 약간 욕을 뭐 흔한 말로 욕 먹는다고 하죠. 욕을 먹는 어떤 서비스나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화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소셜 데이팅, 소셜 매칭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들의 주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원래도 아까 초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도 대부분의 많은 스타트업들 중에 이런 소셜 데이팅에 도전을 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나라는 어떤 회사 대표가 데이팅에 관심이 있다. 혹은 여기서 내가 혁신적인 거를 해볼 거다 보다는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굉장히 계기가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일단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다른 서비스들은 굉장히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돈을 어느 정도 지불을 하거나 결제를 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어요.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OTT나 영상을 보는 거라면 내가 돈을 낸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영상을 즐기고 볼 수 있어 라는 것이 명확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제 구독을 통한 매거진, 온라인 매거진 같은 경우들도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일단 내가 결제를 해보면 구독을 하면서 새로운 발견이 있겠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걸 내가 결제를 한다고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결제를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소개팅 혹은 데이팅, 매칭 관련된 것들은 뭔가 내가 돈을 내면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만날 가능성이 늘어난다 라는 것들이 어떤 확신을 주다 보니까
너무 막 이 서비스는 유효할까? 이 서비스에 내가 돈을 낸 만큼 분명히 좋은 효과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다른 서비스보다는 적은 거죠. 이걸 내가 돈을 쓴 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를 많이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많은 스타트업들이 데이팅 앱에 도전을 해보거나 혹은 제작을 해서 이제 그걸 통해서 다른 서비스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예시로 보면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어요. 소셜이 꼭 아니더라도 이런 스타트업들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좀 고민이 될 때 광고 모델을 넣거나 혹은 아니거나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특정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면 혹은 없거나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때에 처음에는 이제 광고라는 거를 통해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눈에 접하도록 마케팅이 된 다음에 실질적인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꺼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다음에 그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나 마케팅을 하면서 돈을 버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그 광고 모델 정도는 아니지만, 소셜 데이팅을 하면 이 분야를 하면 아주 성공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소셜 데이팅에 도전을 해보고 하거든요. 뭐 자본금이라든지 자금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야 다른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은 좀 스타트업 초창기예요. 한 7, 8년 전이나 10년 전 이때에, 그래서 그런 많은 꿈들을 안고 소셜 데이팅이나 매칭의 서비스를 만들어 보았지만, 실제로는 그 운영이 잘 되지 않든 아니면 이런 남녀적인 부분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너무 커지거나 해서 서비스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방향을 바꾼 케이스들도 많기는 했어요. 네, 하지만 이게 결국은 초반에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카카오톡을 내가 쓰지만 카카오톡에서 공개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라인 아이디를 통해서 남녀가 이제 만남의 약속을 교환한다든지 하던 것처럼 굉장히 시시하면서 지내오던 것들이 그런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소개팅이나 데이팅이 나쁜 게 아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인식이 훨씬 더 컨셉적으로 다양해졌고, 그 안에 여러 컨텐츠들도 연결이 되면서 비즈니스도 많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개방적으로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좀 드러내도 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래 있던 이제 기존의 서비스들 말고도 새로운 데이팅 앱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정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 않지만 이제 중동이나 뭐랄까요, 그 좀 제가 뭐 나라들의 문화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남녀가 이제 대화를 뭐 밖에서 좀 나누면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도 이런 어플을 통해서 많이 만남을 가진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얼굴을 다 가리고 남녀가 이렇게 외부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굉장히 나쁘게 보이는 문화일지라도 스마트폰은 대부분들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만남을 추구하거나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요즘에는 사실 그래서 뭐 옛날 같으면은 이런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중국이 꼭 많은 그런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했지만, 지금 인도도 이런 뭐 데이팅에 하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유입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전 세계에서 해외에 관련된 서비스를 할 때 중국이나 인도도 반드시 요즘은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런 데이팅도 어떤 특정 막 이게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혹은 어떤 문화여야만 성립을 하는 모델이냐 하는 것이 아닌 뭐 정말 누구나가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뭐 친구를 만들고 연인을 만든다라는 것들이 점점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 서비스는 소셜 뭐 데이팅 어플입니다, 소셜 디스커버리 서비스입니다 라고 명시를 하지 않아도 대화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서비스에서는 반드시 남녀 관계들은 등장을 하기는 해요. 뭐 그것들이 또 이제 오히려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그 안에서 이슈가 있을 때 플랫폼이 좀 주춤할 수도 있죠. 너무 어떤 특정 카테고리로 이야기가 진화를 한다면. 그래도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소셜 데이팅이나 소셜 매칭이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짝짓기 프로그램, TV에서 했던 많은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에 등장했던 혹은 해외에서 서로 벤치마킹을 하는 뭐 남녀가 여럿이서 같이 살거나 여행하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그 안에서는 사실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막 있지는 않았어요. 프로그램 내에서. 물론 뭐 인플루언서나 누군가를 소개를 해주거나를 통한 어떤 부수적인 수입은 있었을 거고 PPL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컨텐츠를 판매를 하거나 연결을 해서 소개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하는 것들은 많은 서비스가 있었을 거지만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와닿지는 않았죠. 뭐 그냥 뭐 PPL이 나오나 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그래도 민감하게 알아채는 경우는 있지만 해외에서는 별로 그런 뭐 방송이나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게 이슈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TV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모델 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뭐 안 써보셨으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 이제 돈을 내는 버튼이 반드시 있거든요. 보통은 티켓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대화를 걸거나 아니면은 뭐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돈을 결제를 하는 티켓형 구매가 데이팅 앱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제가 이제 사실 다 써보진 못했어요. 뭐 예전에 그 카카오에서 여러 서비스를 할 때 좀 접해본 거 말고는 사실 저조차도 소셜 데이팅 어플을 막 깔아서 그게 행여 실험을 위한 걸지라도 이걸 통해서 나의 정보가 어딘가 노출이 되고 올라가는 것이 괜찮을까라는 뭐 저 스스로의 약간 그런 보수적인 생각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실제로 경험을 하고 계시고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는 이따 또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 티켓형 말씀드린 거 말고도 멤버십 구독도 요즘에는 많이 있다고 해요. 이건 이제 제가 어떤 어플이 그렇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다 비교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이 멤버십 구독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정보 업체 있죠. 결혼 정보 회사 결정사라고 하는데 그런 결혼 정보 제공 업체에서는 구독으로 많이 진행을 한다고 해요. 멤버십을 통해서 얼마를 내면 그 안에 뭐 이런 서비스를 넣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뭐 횟수 혹은 기간 동안에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만나도록 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멤버십 구독 같은 경우 있는데 근데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멤버십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수익을 위한 목적보다는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데이팅은 아니지만 트레발이라는 독서 모임의 서비스가 있죠. 뭐 이거는 어플은 아니지만 그 경우에도 멤버십인데 약간 그 멤버십의 돈이 살짝 고가이기는 해요. 뭐 한 4, 5회 지금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하는데 독후감을 써야 갈 수 있고 저도 이제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트레바리에 가입을 했었어서 거기에 통해서 독서 모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트레바리도 이런 소셜 데이팅의 서비스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 어떤 그런 뭔가 결혼을 하시게 되거나 커플이 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사람이 모이면 남녀 관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트레바리는 독서에 대한 멤버십이지만 데이팅이나 뭐 매칭에 관련된 것도 멤버십 구독이 많다라는 거를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결혼 정보 회사가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티켓형이랑 이런 구독을 조금 결합을 시킨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 구독 반드시 이제 돈을 내지는 않아도 뭐 들어갈 때마다 누구를 소개를 해주거나 카드를 보여준다든지 하는 서비스들을 통해서 내가 세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네 번째 사람을 보려면 티켓을 구매하세요. 이런 식으로 티켓형과 멤버십이 같이 접목이 된 서비스 혹은 모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는 그 안에서도 옵션을 많이 쪼개는 게 네 번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돈을 뭐 1,000원을 내시면 카드를 한 장 드리고 10,000원을 내시면은 뭐 20장을 드려요. 뭐 이건 좀 극단적이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옵션을 제공을 하고 만족을 하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 결제를 계속 할 수 있는 구조들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대부분 이 데이팅 어플이나 소셜 매칭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들이 대부분 전개가 되거든요. 재밌는 거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꼭 성별을 떠나서 해외에서도 이런 어플에 대해서는 반드시 돈을 내고 결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걸 통해서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죠. 지금 마침 에릭님이 오픈 채팅방에 랜선 연애, MZ세대의 데이팅 앱의 현황에 대해서도 또 이런 기사를 올려주셨어서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가 이 영향을 끼치는 거는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횟수도 줄고 얼굴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줄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데이팅 어플이나 혹은 꼭 데이트를 하거나 남녀를 만나지 않아도 친구를 만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많이들 접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커뮤니티 관련된 세션에서도 그런 어떤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만나거나 모이고 정보 교환을 하고 혹은 이제 취미를 같이 공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떤 이런 말씀드린 뭐 티켓형이나 아니면 멤버십 혹은 이거를 같이 섞은 여러 옵션에 혹은 옵션이 다양하게 된 비즈니스 모델들이 들어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광고 모델이 붙기도 해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을 할 때 그게 좀 단계화되기 전에 광고 모델을 넣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대부분의 어플, 핸드폰 어플이라고 하면은 광고 모델을 많이 쓰긴 하죠. 예를 들면 배너를 넣어서 이 화면을 위나 밑에 넣거나 아니면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광고가 떠서 그걸 통해서 클릭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 광고 수익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5가지 정도 모델을 통해서 소셜 데이팅이나 소셜 매칭 어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에릭님이 오픈 채팅 방에 소셜 데이팅 앱의 특징에 대해서도 국내 앱을 중심으로 된 글을 좀 올려주셨어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코로나를 통해서 워낙 유입량이 증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드린 것처럼 어쨌든 코로나이다 보니 사람을 밖에서 만날 수가 없고 혹은 만나더라도 얼굴을 잘 볼 수가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유입량이 증가를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15% 정도 이용량이 증가를 했고, 이 좀 잘 나가는 데이팅 어플들은 주가가 한 13배 정도, 1.3배 정도? 네, 134%라고 해서 많이 주가도 상승을 하고, 시가총액이 9조 원을 넘는 곳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데이팅 어플에, 작년 사실 코로나가 한 2월, 3월 이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국내에서 830억 원을 지출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더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도 물론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데이팅 어플의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단순히 남녀가 만난다보다는 친구를 만나거나 친구를 알게 될 수도 있다는 소셜 디스커버리로 접근을 하면서 굉장히 서비스들이 다양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말씀드린 뭐 티켓형이든 멤버십이든 혹은 이게 결합이 된 거든, 그다음에 옵션이나 구독을 통해서라도 구독이랑 이제 광고를 통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 워낙 지출도 커졌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지출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나의 어플에 가입을 해서 뭐 남녀만 만난다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어플들에 가입을 한 뒤 거기에 이제 돈을 쓰는 형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아까 제가 잠깐 숫자 헷갈렸던 게 전 세계 다운로드가 지금 5억 6천만이라고 해요. 이 지금 데이팅 앱을 통해서 5억이면 거의 뭐 인구가 사실 억 단위로 가는데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하이퍼 커넥트라는 우리나라 회사가 해외 인수가 되고
해외용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렇게 사용자가 많이 늘어났다 한 그 인수를 한 곳이 틴더인데, 틴더 같은 경우에도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지금 잘 나가는 곳들이 하나이고,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게 사실 특징인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TV 프로그램을 짝짓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런 어떤 남녀가 매칭되는 것을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남의 일이더라도 많이 봐왔고, 특히 이런 클럽하우스나 카카오음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나오면서 그 안에서 이제 남녀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방들도 있었거든요. 카카오음 같은 경우에도 그럴 것 같긴 한데,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이 방에서는 소개팅을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음도 그렇지만 내가 어떤 방에 있는지 보이니까 혹시 오해를 받을까봐 저는 이제 들어가지는 않고 다른 분들이 어떤 식으로 경험하셨는지 나중에 여쭤보고 했는데, 어쨌든 그 소개팅을 하는 과정들을 또 서로 지켜보고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재밌어 하는 것처럼, 이런 소셜 데이팅이나 소셜 매칭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꼭 내가 거기에서 누군가를 만나지 않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혹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경력을 갖고 이런 패턴을 갖고 뭐 이런 사진을 찍고 이런 걸 취미로 즐기는구나, 이런 데서 새로운 발견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픈 채팅방의 하리님이 틴더는 웹순위 전 세계에서 1위죠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아요. 정말 이런 식으로 단순히 내가 정말 누군가를 만나야 돼 라는 게 아니라 많은 발견을 하고 생각을 하고 친구 관계를 만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본능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의미에서 데이팅이나 매칭에 관련된 서비스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소셜 데이팅이나 매칭 어플에서 잘 살아남기 위한 어떤 꿀팁들에 대해서도 인터넷 블로그 글에 굉장히 많고, 그 외에도 이 데이팅 어플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스타트업이 등장을 했어요. 우리 기업 어떻게 해서 마케팅하면 좋을까? 틴더처럼 마케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석글들이 나와 있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뭐 예전에는 그냥 여기 들어가면 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대, 이 정도가 이제 스타트업이나 혹은 데이팅 서비스가 할 수 있는 시선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안에서 다양하게 보고 혹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초점을 두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톡 아이디는 교환을 못하니까 라인 아이디를 교환을 하는 것처럼, 가능하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보를 감춘 상태로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사람과 만나기 위한 부분들도 많이 고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튤립이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취미나 취향에 대해서 기입을 해서 그걸 통해서 또 매칭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뭐 사진이나 정말 남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지식 혹은 새로운 발견, 그다음에 새로운 인간관계 이런 거 쪽으로 많이 초점들을 두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소셜 디스커버리라는 단어가 포괄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초창기에는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랜덤 채팅이나 혹은 비슷한 지역에 있는 사람끼리 물리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엮어주기 쉬운 어떤 그룹핑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지역적인 뭐 동네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혹은 뭐 어떤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것이 조금 물리적인 거리에 한해서였다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취미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재밌는 거는 예전에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지인이 만든 거기는 한데 서울대 출신끼리만 매칭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좀 찬반은 있었어요. 너무 뭐 꼭 서울대를 떠나서 명문대끼리만 그렇게 해주는 게 과연 좋은 거냐, 그런 소개팅을 해주고 매칭을 해주는 게 좋은 거냐라고 찬반이 굉장히 여론이 분분했었거든요. 뭐 학벌주의를 양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등등 여러 여론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여론이 어떻든 간에 화제는 됐고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가입을 하셨다고 들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대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블라인드라는 커뮤니티 어플 서비스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직장을 인증을 해야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뭐 대학이든 직장이든 어떤 특정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꼭 수익 모델은 아니어도 비즈니스 모델인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을지언정 이 서비스는 이런 특징이 있어라고 할 때에 여기는 뭐 직장이 검증이 돼서 대학이 검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서비스의 퀄리티 혹은 여기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멤버십 이상의 뭔가 유대감을 안겨주겠다 하는 식의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명문대를 통해서 매칭을 해주는 것 자체는 여론은 분분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 지금 굉장히 진화를 하고 있고 요즘에는 좀 이 카테고리 얘기는 덜 한 것 같은데 이런 소셜 데이팅이랑 매칭 어플 초창기 나올 때는 10년 전 정도에는 이제 교회 사람들끼리 연결을 해주는 그런 소개팅 어플도 또 다른 지인이요. 이건 이제 서울대 이 어플 만든 지인 말고 다른 지인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교회를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끼리, 그러니까 즉 종교가 같은 분들끼리 매칭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굉장히 잘 됐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그 어플이 한 개가 아니었거든요. 종교를 통해서 매칭을 해주는 어플이 한 개가 아니었는데도 작은 업체든 큰 업체든 간에 굉장히 뭐 수익적으로 좋다는 이야기를 당시에 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취향이든 뭐 종교든 아니면 뭐 출신 대학이나 직장에 대해서 검증을 해주든 하는 모델들이 부수적으로 붙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던 티켓형이냐 뭐 멤버십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외의 모델로 뭐 대학이나 직장을 검증해주거나 혹은 취향을 통해서 더 베이스를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티켓이나 멤버십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를 하느냐 아니냐도 그 돈을 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틴더도 아마 그런 옵션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이제 카드나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거 말고도 내 정보를 감추거나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금액을 지불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적정히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픈 채팅방 하림님이 종교 매칭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아요. 그 종교 관련된 거는 정말 이 남녀 문제와는 또 별개로 어떤 사람의 본능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 취향이나 혹은 그룹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식의 부분들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뭐 교회 오빠를 만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이야기를 다시 되돌아가서 결국 코로나를 통해서 이 데이팅 앱이 굉장히 잘 되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830억 원이나 지출을 했다라는 얘기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케팅 같은 경우 아까 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지역적으로라든지 아니면은 취향이나 종교나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모델적으로도 마케팅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이게 데이팅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도 같이 즐기자 하는 것들이 요즘에 좀 트렌드로 많이 올라오곤 있어요. 틴더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이제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그 게임에 대한 취향을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게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영상도 같이 보고 혹은 물론 이제 같이 만나서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보는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결말을 추측하거나 아니면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고 나는 이런 캐릭터로 이걸 해봤는데 너는 어땠니? 라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유도하는 게 이제 틴더가 지금 데이팅과 게임을 결합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게임과 결합하는 예전에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세션도 했던 것처럼 게임과 결합을 하는 부분들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플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지인들이랑 얘기할 때
어떤 이혼을 하고 돌싱을 위한 그런 서비스들도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히 어떤 어플이었는지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이런 종교적인 특징이 있는 것처럼 한번 갔다가 왔다. 그래도 우리 이제 새롭게 만나자.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하고 있는 서비스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뭐 남녀 관계가 이제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또 다시 결혼을 하시거나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서비스를 얼마만큼 편하고 좋고 사용 가능하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들도 데이팅 어플들이 좀 바라보는 어떤 방향인 것 같아요. 한 번 쓰고 여기서 물론 뭐 이제 친구가 아니라 연인을 만나는 거라면 한 번 쓰고 안 돌아오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친구를 만난다든지 한다면은 더 계속 사용을 할수록 좋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유입이 되도록 하는 거를 S는 혹은 노력해서 이제 그런 모델적으로 진화를 시키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틴더 말고도 아만다라고 하는 어플도 있죠. 이 경우에도 아만다는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의 준말인데 여기서 좀 특이하게 접근을 했던 거는 우리 점수를 매기자. 그래서 회원들이 이제 들어오면 다른 이성 회원들한테 점수를 많이 받았을수록 점수가 높고 그럴수록 뭐 외모가 좋든 아니면 어떤 특징이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어필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욕을 먹네 아니네를 떠나서 이것도 찬반 여론은 분분해요. 그 서울대 출신이 만나느냐 아니냐인 것처럼 외모로 평가를 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아까는 학벌주의를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외모 지상주의를 너무 표방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또 호기심에 많이 접속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과연 그럼 나는 몇 점일까? 다른 이성들이 나는 몇 점을 줄까? 이게 궁금해서들 또 거기 가입을 하고 내 점수를 받은 다음에 그 점수를 또 다른 SNS 가서 자랑하시거나 아니면은 나 5점인 줄 알았는데 2점밖에 안 나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다른 커뮤니티에 가서 그 대화들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내가 그 안에서 데이팅을 한다, 사람들을 만난다가 아니라 내가 가입해봤는데 이랬어 라는 경험을 또 공유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시대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그 안에서 뭐 누구를 만났다 혹은 뭐 정말 그 서비스가 좋더라 이런 얘기보다는 내가 직접 써봤는데 나 2점일 줄 알았는데 5점이었어. 혹은 나 그래도 4점 이상은 나올 줄 알았는데 3점도 안 됐다. 이런 어떤 대화들을 통해서 또 웃음을 유발하고 유머러스하게 또 대화를 해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용도가 되기도 하는 것들이 이런 소셜 데이팅이나 매칭 앱들의 좀 부수적인 또 어떤 재미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수 받으려고 가입해보고 거기서 데이팅은 하지 않고 이런 분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소셜 데이팅 어플에서 많이 도드라지는 특징들인데 그러면 이제 MZ세대 얘기까지는 좀 드리고 나서 전반적인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MZ세대와 관련된 글은 아까 에릭님이 오픈 채팅방에도 올려주셨는데 MZ세대 얘기 제가 이제 세션에서 드린 적 있죠. MZ세대 같은 경우에 근데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막 20대 초반을 상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정의는 한 80년대생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20대에서 40대 초반까지는 MZ세대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MZ세대 특징으로는 좀 투명한 것들을 좋아하고 투명하다는 거는 로지컬하게 이거가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고 그러려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돼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누가 시켜서 납득하지 못했는데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런 납득과 로지컬함이 전부 이뤄진 상태에서 행동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특징도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ESG 같은 환경을 보호하거나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MZ세대가 그런 투명성이나 로지컬함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전에 MZ세대 세션에서 했었어요. 근데 이 MZ세대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수단으로 이 소셜 데이팅 어플들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즉 이게 꼭 친구를 만나는 어플이 아니더라도 들어가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는 것들이 지금의 특징인 거거든요. 물론 뭐 연인이 있는데
데이팅 어플에 가입을 해서 친구를 만든다 아닌다 이런 도덕적인 판단은 일단 지금은 차치를 할게요. 그런 거보다는 좀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뭐 틴더나 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플들도 물론이지만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이제는 오프라인 대화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 이게 MZ세대의 좀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이들이 온라인을 좋아해서 들어가서 뭐 저도 아까 그 나이대로 따지면 저도 MZ세대겠지만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 안에 가서 뭐 누구를 만나는 것을 뭐 선호한다 혹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좋다 이거보다는 결국 우리가 디지털로 된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디지털 마케팅의 요소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대화할 때는 진짜 재미있고 잘 맞는데 온라인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뭐 카톡의 대화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지인분들을 겪으신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혹은 만나기 전에 카톡으로 할 때는 정말 대화가 잘 되는데 만나서 대화를 하자니 대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뭐 친구분이든 아니면 소개팅 상대든 겪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서 온라인으로도 내가 이 사람이랑 대화할 때 맞을까? 이 친구랑 대화하는 것이 즐거울까? 라는 것들을 MZ세대가 좀 판단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의 생각인 거거든요. 뭐 분석이 되는 내용들은 그냥 온라인을 좀 선호한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런 부분이 도드라졌다라는 것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MZ세대는 굉장히 로지컬하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가지 않아도 온라인에서의 대화 혹은 뭐 생각들 아니면 그걸 통해서 또 보여지는 성격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하더라도 인스타그램 하고 안 하고가 성격이 다르신 경우도 있고 하더라도 올리시는 컨텐츠나 좋아요 누르는 컨텐츠가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거를 모두가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성향이나 나와 맞는 어떤 정도가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SNS를 재밌게 쓰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나와의 어떤 뭐 궁합이라긴 그렇지만 조금 더 맞는 정도를 보면서 친구든 혹은 연인이든 사귀는 게 이제 MZ세대의 특징이 점점 되는 거죠. 그리고 검증받아야 되는 아까 같은 뭐 대학이나 직장 같은 것을 통해서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수상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검증을 좀 바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너무 노골적으로 내가 데이트 상대를 찾고 있어 보다는 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혹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것을 서로 어필을 하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코로나니까 더더욱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커뮤니티 서비스들의 어떤 진화 방향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미나 취향을 통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예전에는 그래서 이런 데이팅 어플의 취미나 뭐 그런 것들을 묻는 것도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직접 기입을 하든 뭐 버튼을 뭐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하든 정말 뭐 독서, 음악 감상, 영화 감상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튤립이라는 어플처럼 나는 이런 취향인가 아닌가? 이런 행동을 좋아하나 아닌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관찰을 하고 혹은 선택을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꼭 사랑을 찾는다 보다는 친구를 찾는 개념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게 되는 그런 게 지금은 특징인 것 같아요. 뭐 사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클럽하우스나 카카오음 같은 경우에도 이걸 통해서 친구들이 늘어나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꼭 이게 데이팅 서비스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소셜 디스커버리라는 새로운 사회적인 인간관계나 친구를 만나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는 거랑 비슷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나와 대화가 맞고 생각이 맞는 친구나 연인을 만나는 것이 MZ세대 특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떤 플랫폼들 안에서 영상이나 대화나 혹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검증이라는 의미에서는 프로필도 자세히 보게 되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게 뭐 검증이 됐다 아니다 보다는 이거는 좀 사기성이 있다 아니다라는 걸 이제 텍스트로 우리가 판단을 하기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나중에 모델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전에 뭐 클럽하우스 초창기에 이거 누가 누군지 인증을 해주는 게 뭐 비즈니스 모델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카카오음에서도 이게 뭐 본인 인증 같은 거를 조금 더 트위터나 이런데 이제 연인이나 공인이 트위터나 그 인스타에서 공인 인증을 받는 것처럼 이 카카오음에서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등장을 했었던 것처럼 어떤 새로운 검증 방식, 그
그다음에 새로운 취향을 파악하는 방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도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소셜 데이팅 어플이라는 게 또 간단하지 않고 네트워킹이나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키워드들이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분명 어려운 점도 있을 거기는 하지만 많은 스타트업들이 도전하는 분야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통해서 좀 이제 오늘의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뭐 교회나 어떤 뭐 특징 혹은 특정 분야나 카테고리에 대해서 소셜 데이팅 어플을 만들어 보신다고 하면은 그건 분명 또 특정 매니아층이나 특정 층을 분명히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스타트업을 만들려고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중이라면 좀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그런 오늘 이야기 드린 거를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일단 오늘은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소셜 데이팅, 소셜 매칭 어플을 통해서 보는 소셜 커뮤니티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MZ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뭐 이런 어떤 스타트업들의 특징을 좀 이야기 드렸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사람의 본능을 자극을 하는 것들이 있고 꼭 남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친구를 만나고자 하는 여러 욕구들을 포함해서 반드시 남녀에 한하지 않고 돈을 쓰는 꼭 결제가 보장된 거의 그런 서비스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스타트업들이 본인의 어떤 영역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도전을 해보게 되는 엑시스를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해보게 되는 그런 이제 어플이며 분야이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하이퍼 커넥트라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해외 위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어플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영상 통화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는 서비스이거든요. 이거가 올해 초 2월에 틴더에 약 2조 원의 인수가 되면서 이 소셜 디스커버리 또는 소셜 데이팅이라는 앱이 이렇게 해외에 큰 규모로 인수가 될 수도 있고 게다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틴더 자신에게도 이런 하이퍼 커넥트처럼 인수가 된 회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요즘의 특징으로 등장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 드렸던 거는 짝짓기 프로그램이죠. 뭐 이야기 드린 이제 사랑의 스튜디오라는 굉장히 오래된 TV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사랑의 짝대기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 그 외에도 뭐 일반인 스타 혹은 스타와 스타가 만나는 그 다음에 1대1이 아니라 다대다로 만나기도 하고 프로그램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이 생활하거나 같이 여행하거나 하는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컨텐츠로 등장을 하면서 그것에서 파생되는 뭐 PPL이 됐든 마케팅이 됐든 인플루언서에 대한 광고가 됐든 하는 부분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단순히 짝을 만나게 해준다 해서 더 진화를 해서 돌싱이나 동거에 대한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금 어떤 이제 보수적인 부담이나 위화감이 있을 법한 주제들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개방적으로 바뀌고 이런 컨텐츠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져서 정말 주제와 컨셉이 다양해졌고 그러다 보니 뭐 케이블뿐만이 아니라 여러 뭐 넷플릭스라든지 OTT에 나오는 영상들이나 웹 뭐 비디오나 혹은 웹 무비나 이런 것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화를 하고 있다 하는 이 짝짓기라는 프로그램의 진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중간에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에 조금 순서는 바뀌었지만 명문대를 매칭해주는 어플이라든지 그다음에 종교를 통해서 매칭을 해주거나 취미나 취향을 통해서 매칭이나 데이팅을 주선해주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제 랜덤 채팅처럼 랜덤한 만남이나 혹은 지금 현재 접속해 있는 지역이 비슷한 그런 시스템적으로 매칭을 해주기 쉬운 서비스에서 시작을 했지만 워낙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진화를 하다 보니 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취향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분석을 하거나 혹은 틴더가 하는 것처럼 게임에 대한 어떤 취향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가 그 안에 붙는 거를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런 소셜 데이팅이나 매칭 어플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걸까에 대해서도 한 5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티켓을 끊는 티켓형 구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멤버십 구독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멤버십이라기보다 무료로 구독을 하는데 일부만 유료로 돼서 뭐 티켓이 됐든 무언가를 선택해서 구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네 번째는 그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옵셔널하게 존재를 하면서 뭐 카드 몇 장, 뭐 무슨 기능 얼마, 그 다음에 무슨 기능에 대해서는 또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걸 통해서 광고까지 붙는 게 다섯 번째 모델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 드렸던 옵션에 대해서는 단순히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관찰하거나 뭐 확인해보거나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 외에도 나의 뭐 나이나 나의 정보를 감추거나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조절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것에 요금을 붙이기도 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데이팅이나 매칭에 대한 어플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프로필을 더 멋지게 꾸밀 수 있을지, 혹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과 다양한 대화를 즐겁게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 글이나 꿀팁 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데이팅이나 매칭에 관련된 서비스가 일단 15% 정도 이용량 자체가 증가를 했고, 한국은 작년에 데이팅 어플에 830억 원을 지출했다 하는 이야기나 뭐 그런 좀 수치에 관련된 얘기도 중간중간에 드렸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데이팅 어플의 다운로드가 5억 6천만을 작년 말에 넘어섰다고 올해 초에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양이 늘어나고 있고, 다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단순히 연애를 하겠다, 남녀를 만난다 이상의 친구를 만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대화를 발견하고 오프라인으로 뭐 예전에 정모 있으시죠? 정모나 번개를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대화하고 만나는 쪽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틴더를 예로 들면서 이런 데이팅 어플들의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단순히 뭐 만남을 연결시켜주고 하는 거 말고도 그런 뭐 게임을 접목시키거나 취향을 분석화하거나 혹은 조금 더 뭐 종교나 대학이나 직장처럼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주어지도록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것들이 여러 어플들의 혹은 서비스 특징이라고 얘기 드렸고, 혹은 점수를 매기도록 하는 모델도 그 안에는 있다 하는 걸 얘기 드렸죠. 그리고 그 점수를 매기는 게 정말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기보다 나는 몇 점 받을지 궁금해 라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또 가입을 하도록 만들고, 그게 그 어플에 가입하는 계기가 되거나 새로운 커뮤니티의 이 어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사용자로서 마치 후기를 남기거나 추천을 하는 것처럼 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MZ세대가 이런 어플도 활용을 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당연히 그 MZ세대의 특징과 이런 데이팅이나 매칭 어플이 연결되는, 그다음 소셜 디스커버리나 친구 관계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분석이 되고 있지만, 그 중에 한편으로는 오프라인으로만 통해서는 볼 수 없는 온라인을 통해서야 겨우 알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취향이나 공감대, 그리고 그 공감대의 형성과 어떤 대화들에 대한 부분들, 그거를 서로 만족하고 충족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모습만이 아니라 온라인 모습을 통해서도 서로 대화를 하고 친구가 되는 것들이 지금의 이제 MZ세대의 특징을 반영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걸 통해서 검증, 어느 정도 내가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나, 그 다음에 너무 노골적으로 데이팅만을 추구하지 않고 친구를 만나고 디스커버리 한다는 그런 소셜 디스커버리라는 말 자체에 담겨진 것 같은 어떤 많은 인간관계와 네트워킹, 그 다음에 취미나 취향을 중시하는 트렌드들도 포함을 해서 이런 데이팅 앱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제목도 그렇고요. 결국 뭐 소셜 데이팅, 소셜 매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걸 통해서 연인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고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이런 소셜 디스커버리 어플이나 서비스의 주된 영역이 될 거기 때문에 이름은 계속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짝짓기라는 말에서 지금은 이렇게 소셜 데이팅, 소셜 매칭처럼 영어화된 것처럼 또 새로운 단어가 등장해서 그런 소셜 디스커버리라는 단어도 또 들어간 MZ세대 특징이 들어가거나 많은 특징을 반영한 새로운 단어들이 또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드린 여러 가지 그런 특징이 있는 어플 말고도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거나 구상을 하시는 서비스 모델들이 있다면 그런 거를 또 도전을 해보시거나 제작을 해보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런 거는 또 알려주시면은 뭐 저희도 저희랄까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가입을 해서 또 다양하게 사용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알려주시냐면은 오픈 채팅방으로 혹시 그런 서비스를 만드신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픈 채팅방은 클럽하우스는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 프로필을 통해서나 아니면 위에 있는 확성기 버튼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안내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자료나 이제 그런 거를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에릭님이 이런 소셜 데이팅 관련된 분석 글이나 기사도 좀 같이 올려주신 게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좀 같이 참고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도 1시간 대화를 하고 좀 급하게 마무리를 하는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또 늘 이야기 드리지만 한 8시부터는 또 다른 뉴스 관련된 방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또 이제 오늘 이야기 들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런 토픽을 가지고 새로운 뉴스들이랑 접목을 시켜본다면 이런 식의 또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카테고리화해도 재밌겠다, 혹은 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영역에 대해서 구상해봐도 재밌겠다 하는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서 여러분 나름의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이나 구상이나 혹은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음에서 이모티콘 날려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자세한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릴 만한 자료나 정보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오픈 채팅방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요 대화를 오늘 많이 못 나눠서 죄송하고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메시지 주시거나 링크 통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다양한 자료 같이 이야기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뭐 오미크론,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방은 닫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 2, 1